왔어? 많이 기다렸잖아. 빨리 들어가자. 따라와. 잠시만,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우리가 서 있는 여기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 정문에서 뭐 설명할 게 있냐고? 들어봐, 꽤 재밌을 거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가운데로 쭉 뻗어 있는 길로 백양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본래 백양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화학과 밀러 교수님께서 도로 양쪽에 문과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은백양나무를 심은 것에서 유래되었어. 백양로는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상징적인 광장이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진행했던 공간인 만큼 한국 근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간이기도 하지.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차량이 하나도 지나다니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이는 연세대학교 측에서 이곳 백양로를 교통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야. 따라서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 마음 놓고 편하게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어. 그럼 우리 이 백양로를 통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 따라와. 왔어? 정문을 지나 도착한 이곳은 연세 역사의 뜰이야.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연세대학교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자 또 사도세자의 생모이신 영빈이 씨의 묘인 수경원이 위치해 있던 공간이지. 캠퍼스 안에 왕실묘지의 터가 있는 곳은 연세대학교가 유일하대. 그리고 연세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광해원을 본딴 건물도 이곳에 있다는데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따라와. 연세대학교가 처음부터 연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건 너희도 알고 있지? 연희 전문학교의 연희와 그리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브란스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재의 연세대학교야. 바로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모태가 되는 건물이 여기 있는 광해원이지. 저기 뒤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보여? 그런 만큼 이곳은 세브란스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 아쉽게도 여기 있는 광해원은 실제 광해원이 아니라 광해원의 모습을 본딴 건물인데 1985년 연세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 모형으로 재현해둔 거야. 그렇다면 광해원의 광해는 무슨 뜻일까? 광해는 널리 은혜를 베푼다 라는 뜻으로 총 3가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이자 왕립병원이었다는 점. 두 번째, 의료기관을 넘어서 교육기관의 역할까지 했다는 점. 세 번째, 이러한 교육의 기능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널리 알리는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점이야. 이러한 의의를 인정받아서 광해원은 2009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어. 등록문화재?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거야? 등록문화재라고 하면 사람들의 출입을 보통은 통제해야 될 것 같지만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이곳을 공부방 그리고 세미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연세 역사의 뜰에는 광해원 외에도 정자각과 비석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어. 이렇듯 연세 역사의 뜰은 연세대학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까지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연세대학교의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광해원 말고도 과거의 흔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 명소가 하나 있다던데? 맞아, 바로 이곳이 이한열 기념비야. 혹시 영화 1987 알아? 알지, 그 강동원 배우 나오는 거? 맞아. 1987년 6월 9일 민주항쟁에서 극중 강동원 배우님께서 연기해주신 대학생 한 분이 희생돼 바로 당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이셨던 이한열 열사님이시지.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이한 열사님의 민주화를 향한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비석을 제작해 두었어. 그런데 이 기념비에는 특이한 숫자 하나가 적혀 있다고 하거든? 이 숫자 뭘까? 198769757922 이거 무슨 의미일까? 이는 1987년 6월 9일 민주항쟁에 참여하신 이한열 열사님께서 7월 5일 사망하셨으며 7월 9일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의 나이가 22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또 옆에 보면은 동으로 된 조형물 하나가 보이는데 이는 이한열 열사님의 실제 피격 현장을 재현해 놓은 거야. 우리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연세대학교 정문 기억나? 그 정문 바닥에도 이한열 열사 피격 현장이 동판으로 남아 있으니 그곳에서 잠시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자. 이곳은 연세대학교의 가장 상징적인 명소 독수리상이야. 다들 독수리가 연세대학교의 상징 동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 독수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믿음직한 진리의 수호자이자 하늘에서 가장 자유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건화기념에 걸맞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독수리상의 총 높이가 무려 12.6m라고 하는데 어때? 정말로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지? 동상 옆에는 각각 인의, 예, 지를 상징하는 조각상들이 위치해 있고 이는 연세인의 진취적인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7단으로 조성된 캐스케이드 수공간에 여름이 되면 물이 흘러서 굉장히 시원해. 이곳은 낮에 봐도 너무 아름답지만 밤에 조명을 받으면 더욱 아름다워서 연세대학교 내에서 손꼽히는 야경 명소라고도 해. 그러니까 여기에 놀러오면 인증샷은 필수겠지?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한번 이동해볼까? 따라와!
국내 대학 도서관 중 최대 규모 자랑하고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총 2개의 중앙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책꽂이 사이사이에 책이 꽂혀있는 듯한 모습을 형성한 게 누가 봐도 제1중앙도서관이지? 내부에는 무려 290만 권의 도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24시 열람실, 전자열람실, 그리고 멀티미디어실이 위치해 있고 수면실과 편의점, 카페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해. 게다가 바로 뒤에 위치한 제2중앙도서관과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넘어가 보자. 제2중앙도서관은 건립 당시 삼성에서 무려 3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지원해줘서 연세 삼성학술정보관이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어. 1층에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 Y밸리야. 응? 실리콘밸리는 들어봤는데 Y밸리는 또 뭐야? 오, 비슷하게 맞췄는데? Y밸리는 연세의 Y와 미국 실리콘밸리의 밸리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로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말해. 왠지 이곳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기분이지 않아? 이 동상 다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것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정중앙에 위치한 언더우드 동상이야. 언더우드 박사님은 앞에서 설명해준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주신 분이셔. 언더우드 박사님께서는 영국계 미국인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양인이셨다는 말인데 동상의 키가 서양인 치고는 조금 작은 것 같지 않아? 이는 동상이 실제보다 작게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언더우드 박사님이 조금 작으셨던 걸까? 실제보다 동상이 작게 세워졌다고 해. 여기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 2가지가 숨겨져 있어. 바로 일제감정기와 6.25 한국전쟁이야. 일제감정기 당시에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조선인들 밥 먹던 숟가락까지 뺏어갔다는 이야기 너희도 들어본 적 있지?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동상을 가만히 냅뒀을까? 절대 그럴 리 없겠지. 그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하게 돼. 그리고 독립 이후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동상을 세우지만 바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상을 또 한 번 잃게 돼. 그렇게 전쟁이 다 끝나고 동상을 마지막으로 다시 세우려고 보니까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어땠을까? 그치, 많이 나빴겠지? 이런 재정적인 이유로 동상이 실제보다 작게 세워졌다고 해. 그런데 동상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이 동상을 받치고 있는 탑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래서 이 탑신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자국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6.25 전쟁 당시 박혔던 총알 자국으로 연세대학교가 6.25 전쟁의 격전지였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동상은 알겠는데 이 주위의 3가지 건물은 뭐냐고? 내가 차례차례 설명해 줄게. 이 세 건물은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해주신 미국 선교사분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두었어.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있는 건물은 바로 언더우드관이야. 저곳은 총장님과 그분의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지. 다음으로 옆에 있는 스팀슨관은 신촌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로서 현재는 연세대학교 홍보팀과 우리 학생홍보대사 2년의 홍보대사실이 위치해 있어.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아펜젤러관이야. 저곳은 외부와 내부가 모두 완벽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아직 놀라긴 일러. 연세대학교에는 언더우드관 외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명소들이 많다고. 이번에 둘러볼 장소가 특히나 아름답다고 하는데 한번 따라와봐. 여기는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연희관이야. 그런 만큼 이곳은 연세대학교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 이용이 되기도 했어. 대표적으로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여신강림 뿐만 아니라 영화 클래식,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지로 활용이 되기도 했지. 심지어 저기 저 벤치는 실제로 배우 차은우님이 앉았던 벤치래. 나 저기 가서 사진 좀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부터 너가 알아서 설명해줘. 그럼 이제부터는 이 연희관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아까 연세대학교가 처음부터 연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지. 합쳐질 당시 연희대학교의 연희라는 이름을 간직하고자 이 건물의 이름을 연희관이라고 짓게 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건물은 유혁겸 기념관이라고 하는 건물이야. 유혁겸 선생님은 연희 전문학교 시절 5대 교장님으로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주신 분이지.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성엄관을 한번 살펴볼게. 성엄관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증진시켜주는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무료로 관람해 볼 수 있는 영화 상영관인 민트나 소규모 갤러리인 미디어 스페이스가 위치해 있지. 이제부터 이 세 건물 꼭대기에 있는 문양 차례대로 살펴볼까? 유혁겸 기념관 위에는 성경책, 연희관에는 횃불, 마지막으로 성엄관에는 방패를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어. 따라서 이 공간은 진리와 자유를 방패로서 수호한다는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이 잘 드러난 공간이야.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네. 뭐야, 언제 왔어? 이제 마지막 투어 장소로 가볼 시간이어서 내가 데리러 왔지. 얼른 나 따라와.
노천극장으로 데려가기 전에 내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공간이 있어서 널 데려왔어. 바로 여기 연세대학교의 숨겨진 숲 청송대야. 이 청송대라는 이름은 들을 청의 소나무 송자로 소나무 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신 백낙준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 그런 만큼 이곳은 울창한 나무들뿐만 아니라 청설모들까지 살아 숨쉬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야. 여기서 산책을 즐기던 커플이 청설모를 발견하면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속설도 내려온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때문인지 청송대에서 동문까지 이어지는 길은 연희 전문학교 시절부터 유명한 데이트 코스였대. 게다가 이곳은 연세 교육방송국인 YBS라는 곳에서 숲속의 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는 곳이기도 해. 숲속의 향연에서는 가수 적재, 카더가 등 청아, 폴킴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멋진 야외 무대 꾸미고 가주셨어. 돗자리 깔고 구경하는 야외 무대라니 너무 낭만적이지? 이렇게 낭만적인 청송대에 커플들이 안 모이는 게 더 이상한 일이겠어. 여기 더 있다간 커플들을 마주칠 것 같으니까 우리 얼른 노천극장으로 이동해보자. 따라와. 바로 여기가 연세대학교 축제 아카라카르 온누리에가 열리는 노천극장이야. 이렇게 직접 내려다보니까 어때? 정말 큰 거 같지? 이곳은 실제로 25,000여 명 학부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하는데 어때? 직접 보니까 느껴져? 이곳 노천극장의 탄생에는 일화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1932년 처음 이 노천극장이 지어질 당시에 인부를 고용할 돈이 부족했던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교직원과 학생 전원이 하루씩 일을 도와 이 노천극장을 완성했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든 노천극장이라니 정말 아름다운 일하지?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대리석에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 바로 노천극장이 다시 지금의 모습으로 준공될 때에 성금을 낸 동문들의 이름과 학번 그리고 학과를 새겨뒀다는 거야. 재밌는 사실은 이 대리석 중에 지질학과 90학번 선배님이신 JYP 박진영 동무님의 이름도 있다고 하니까 시간 되면 한번 찾아봐. 물론 여기 있는 대리석을 다 둘러보려면 한 일주일은 노천극장에 갇혀 있어야겠지만 말이야. 이제 무대 쪽으로 내려가 보자. 다들 아카라카의 엄청난 연예인 라인업 한 번쯤 들어봤지? 작년에는 에스파, 싸이, 지코, 르세라핌, 아이브까지, 심지어 뉴진스, 아이유, 블랙핑크까지 온 적이 있대. 이렇게 엄청난 연예인 라인업과 그리고 최고 수준의 무대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에코시스템이라는 과학적인 설계 덕분이야. 소리가 노천극장의 중앙인 이곳 원으로 모였다가 바깥으로 퍼져나가게끔 설계된 에코시스템 덕분에 맨 앞 무대에서부터 맨 끝 좌석까지 우수한 음향으로 무대를 즐길 수가 있는 거지. 덕분인지 노천극장에서는 아카라카르 온누리에를 비롯한 각종 교내 행사뿐만 아니라 가수 성시경, 아이유, 싸이 콘서트 등 다양한 외부 행사도 진행됐어. 게다가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시자 하버드대학의 교수님이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강연도 열렸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지? 나 지금 살짝 둘러만 봐도 막 연봉이 차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더 구경해보면 안 돼? 에이, 연세대학교는 눈으로 보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새내기들도 직접 와서 구경해볼 기회는 줘야지. 아쉽지만 오늘의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 캠퍼스에서 진짜로 만나자. 나중에는 우리 선배들이 오늘 못 둘러본 공간까지 다 둘러보게 해줄게. 그럼 안녕.